자, 재산세 과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뭐 배웠어요? 과세 대상 배웠고 납세 의무자 배웠죠? 그래서 이제 뭐 곱하기 뭐 하면? 재산세 과세표준 곱하기 뭐 하면요? 세율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산출세액이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하면 산출세액이라 하죠. 아셨죠? 자, 여러분들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 과세 대상이 뭐가 있죠? 토지, 건물, 주택, 선박과 항공기죠. 근데 뭐 어떻게든 결정이 나도 나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들어 하죠. 네? 아니 정말 장사도 너무 잘 안 되고 이번에 1월달에 부가세 신고해 보니까 너무나 절실히 느끼겠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신고하는데 느끼는데 본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자, 그래서 재산세 과세 표준인데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있다라는 거죠. 아셨죠?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세 과표는요. 공부할 것도 없어. 그냥 시가 표준액으로 하면 돼요. 근데 이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토지의 시가 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예요. 주택의 시가 표준액은 개별 주택가이거나 공동주택가액인데 여러분들 이런 가액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공시가격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재산세는 뭐를 기준으로 가자면 돼요? 공시가격. 네? 여러분들 자 쉬는 시간에 뭐 탄핵 심판부터 봐야 되겠지만 좀 짬이 된다면 네이버 창에 또는 다음 창에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림이라고 하는 거 한번 좀 쳐보세요.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림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부동산학 개론 배우면서 공시 가격 제도 배우셨어요? 네. 여러분들 공시 가격 제도 배우셨는데 그 내용이 이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림이에 다 나와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페이지도 몇 페이지가 안 돼. 아셨죠?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소 또는 여러분들이 뭐 가지고 있는 땅 물론 없겠지만 있다면 집원 한번 쳐보셔가지고 공시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보시면 여러분들 공시가격이 우리는 알고 있는 개별 공시지가가 있지만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그런 게 뭔지 아셨죠?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아셨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뭐 한다? 재산세를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밑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에 배웠지만 또 이제 앞으로 배울 거지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이게 개인이던가 이게 법인이던가에 따라 틀려지죠.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요 개인이냐 법인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원칙은 무슨 가액으로 한다? 신고가액으로 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에 미달되면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외에서 법인일 때는 무슨 가액으로 한다? 법인일 때는 사실상 가액으로 하는 거예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아셨죠? 그런데 어디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재산세는 그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간에 무슨 가격으로만 한다? 시가 표준액으로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재산세는 과세 표준을 공부할 뭔가가 없어. 그냥 시가 표준에 그러면 하면 돼. 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부동산 조세는 부동산 조세 정책이야. 부동산 조세 정책은요, 거래세는 낮춰줘야 돼. 거래세는 낮춰줘야지. 문턱을 낮춰줘야 돼. 한 돈이 많지 않은 사람도 부동산 사고 파는 게 어렵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 부동산 경기가 활발해질 테니까. 대신에 쓸데없이 많이 보유하는 건 방지해주겠지. 보유세는 뭐 해야 된다? 높여야 됩니다. 이게 부동산 조세 정책의 가장 이상적인 형상이에요. 우리는 정반대예요. 거래세가 너무 높고 보유세가 상대적으로 너무 작아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노무현 정부 때 이 보유세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많았어. 그래서 뭐가 된다? 종합 부동산세를 만들게 됐죠. 여러분들 참 그게 이상한데요. 고전 시대부터 세금의 증세가 있는 정부나 정권이 꼭 정권이 바뀝니다. 이게 노무현 정부 때도 종부세나 이런 세금들이 약간 늘어남에 따라 바뀌게 됐고, 올해는 담배 소비세가 올라감에 따라서 좀 이렇게 바뀔 위험이 처해있지 않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과도한 증세는 분명히 이게 정권이나 이런 게 바뀌게 되는 그런 현상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유세를 높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보유세를 높이는 방법은 과세표준 곱하기 뭐 하면? 세율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산출 세액이라는데, 세금을 높이는 방법은 세율을 높이거나 과세표준을 높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세율은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국회가 입법을 해서 그 입법이 받아들여져야지만 뭐가 된다? 세율이 높아지는데, 이거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것이고, 또 세율을 높인다면 조세 저항이 많이 세지겠죠. 그러니까 세율을 다이렉트로 올릴 수는 없어. 너무나 힘든 작업이에요. 그런데 과세 표준을 올리는 방법은 너무 쉬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했던 일이 뭐냐면 공시지가의 현실화였어요. 아셨죠? 공시지가의 현실화. 그래서 뭐냐면 옛날에는 공시지가하고 현시세하고 70% 80% 이상 차이가 났다고요. 최대 30% 정도? 이 정도 선밖에 안 갔었다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러다 보니까는 공시지가 현실화를 외치게 되고, 이 공시지가 현실화가 되면 당연히 뭐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니까 재산세 부담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는 공시지가가 시세의 거의 70% 정도 선까지 와 있고, 명동이나 이런 데는 거의 90% 육박하게끔 공시지가가 현실화가 된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올라가도 너무 올라갔어. 예? 그래서 뭐냐면 결국 공시지가 현실화가 됨에 따라 세부담이 어떻게 됐다? 급증을 하게 됐죠. 아셨죠? 그래서 세부담이 급증을 하게 돼서 이것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반대로 필요한 거야. 그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뭐냐면 시가 표준액을 뭘로 한 게 아니고, 시가 표준액만을 과표로 하면 세금 부담이 너무나 세지잖아요. 시가 표준액이 공시지가 너무 세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시가 표준을 전체로 하지 않고 뭘 줘간다? 공정, 시장가액, 비율로 한다라는 거예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요. 아셨죠? 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얼마다? 이게 70%예요. 얘가 70%고요. 얘는 몇 프로예요? 60%예요. 아셨죠? 하지만 얘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 건물, 주택일 때는 뭐가 된다? 토지, 건물, 주택일 때는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한 가액을 과세표를 한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공시지가가 너무나 크게 현실화가 됨에 따라서 이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함으로써 급증하는 세부담을 조금이나마 뭐 해주겠다? 완화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재산세 모든 대상이 아니라 무엇에 한해서만 토지, 건물, 주택에 대해서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거고 선박이나 항공기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거다라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저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이 더 증가한 거야. 그래서 뭐가 있냐면 뭐가 있지? 세부담 초과, 그러니까는 뭐지? 150% 초과 세부담 상한 데가 있어요. 세부담 상한제라고 해서 150% 뭐 할 수 없도록 한다?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산출세액인데 2016년 산출세액이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2017년에 공시지가가 너무 뜸에 따라서 산출세금이 250원이 나왔어. 그럼 올해 2017년에 납부해야 될 재산세는 얼마 돼? 아이고 2017년에 납부해야 될 재산세는 예? 150% 초과할 수 없다고 하니까 250원 납부하는 게 아니라 150원을 납부하는 거다라는 거. 150% 초과할 수 없다. 이게 세부담 상한제예요.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그래서 결론 됩니다. 자, 물어볼게. 한 명. 응? 재산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OX. 자, 다시 한번.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OX. X.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해야 된다. 아셨죠?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OX. 이건 O.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앞 문장과 뒷 문장이 뭐가 틀리냐면 앞에 문장은 재산세 과세 표준이라는 단어를 물어봤어. 과세 표준이라는 금액을 물어본다면 시가 표준액에 뭘 곱해야 돼?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야 되는 거고. 아셨죠? 대신에 재산세는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OX. 이건 O. 재산세는 신고가액이나 장부가액에 필요 없이 무슨 가액으로? 시가 표준액으로 과세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과표를 물어볼 때는 과세 표준이라는 금액을 물어볼 때는 뭐를 곱해야 된다?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재산세의 과세 표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 곱해야 돼? 공정 시장가액 비율이 나와야 된다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됩니다. 재산세 세율이에요. 그래서 과세 표준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세율입니다. 이제 좀 어려워요. 여기에서. 그래서 과세 표준 곱하기 뭐 하면요? 세율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산출 세액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세율은요. 크게 토지번 세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과세하고 분리과세하고 별도 합산과세하고 종합합산과세로 나눌 수 있죠? 오케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책에 있는 거하고 제가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하고 똑같아요. 책에 있는 거하고 오늘 제가 나눠드린 거하고 똑같은데 오늘 프린트물. 자, 보시면 여러분들 분리과세는 자, 이것부터 외우셔야 돼요. 분리과세는 0.07%와 0.2%와
4%로 나올 수 있죠. 별도 합산 세율은요. 자, 0.2에서 최대 0.4%까지고요. 종합 합산은 0.2에서 최대 몇 프로까지다? 0.5%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분리과세처럼 되는 세율은 이런 세율을 우리는 무슨 세율이라냐면 비례세율이라고요. 별도합산이나 종합합산 이런 세율을 무슨 세율이라 하죠? 이런 세율을 누진세율이라 합니다. 오케이? 비례세율과 무슨 세율? 누진세율. 자, 보세요, 여러분들.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뭐라고요? 산출세액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4%짜리 세율 한번 적용해 볼까? 4%. 자, 과세표준이 1,000만 원이면 세율은 4%니까 산출세액은 얼마가 됩니까? 40이 되죠. 과세표준이 2,000이면 세율은 4%니까 산출세액은 40이 되죠. 맞죠? 그러면 과세표준이 올라가면 뭐도 올라가니까 세금이 올라가니까 맞죠? 그런데 2배 뛰니까 얘도 몇 배 뛰어요? 2배 뛰지 않습니까? 맞죠? 이런 세율을 무슨 세율이라 한다? 이런 세율을 비례세율이라 하는 거예요. 과세표준이 올라가는 것만큼 세금도 올라가는 세율을 무슨 세율? 비례세율이라고 한다라는 거. 아셨죠? 그럼 누진세율은 뭐냐? 다시 한번. 과표 곱하기 세율 하면 뭐가 된다고요? 과표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이 된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볼게요. 별도합산 세율 한번 볼래요? 별도합산 세율 구조를 보면 2억까지는 몇 프로예요? 0.2%죠. 0.2%면 40만 원이에요. 맞죠? 과세표준이 4억이에요. 자, 러프하게 한번 해보죠. 러프. 2억 초가 얼마까지는? 10억까지는 얼마예요? 0.3%죠. 맞죠? 그럼 얼마입니까? 120만 원이에요. 오케이? 그럼 과표가 뛰면 당연히 뭐가 뛰어요? 과세표준이 뛰면 세금이 뛰겠죠. 근데 얘는 몇 배 뛸 동안? 2배 뛰는 동안 얘는 몇 배 뛰는 거예요? 3배 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율을 무슨 세율? 누진세율이다. 전기 요금이 뭐예요? 전기요금이 누진제죠. 전기요금이 왜 무섭냐면 전기 저번 달보다 조금 더 쓴 것 같은데 얼마 쓴 것 같지도 않은데 전기요금은 2배, 3배가 늘어나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게 무슨 제다? 누진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문제가 아주 심플하게 나오고 아주 간단하게 나온다면 다음 중 분리과세 대상을 찾으시오. 다음 중 별도합산 대상을 찾으시오. 다음 중 종합합산 대상을 찾으시오. 라고 나옵니다. 아셨죠? 다음 중 합산 대상 토지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한다면 합산 대상 아닌 토지를 고르시한다면 뭐 고르라는 거지? 분리과세 대상을 고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런데 문제가 더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어. 어떻게 나왔냐면 다음 토지 중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세금의 부담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뭐 찾으라는 거지? 별도합산 또는 종합합산 대상을 찾으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누진의 부담을 반드시 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예? 아니, 기각이 됐다고요? 빨리 끝났네. 예. 자, 이렇게. 네.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아셨죠? 그래서 분리과세나 별도합산과세나 뭐가 있다? 종합합산과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좀 그렇네요. 인간 좀 마음이 좋진 않네. 그래도. 예. 그래서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 종합합산대상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나마나 여기 4% 분리과세 되는 건 여러분들
분리과세도 뭐가 있다? 분리과세도 저율 분리과세가 있고 뭐가 있다? 고율 분리과세가 있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세요. 분리과세, 합산과세는 알 수 있지만 분리과세는 다시 저율 분리과세와 고율 분리과세는 알 수 있고요. 합산과세도 저율 합산과세가 고율 합산과세가 있는데 아 이거 너무 억지 아니야? 0.2에서 0.4, 0.에서 0.5 이거 뭐가 저율이고 고율이야 라고 싶지만 여러분들 그 구조를 한번 보시면 별도 합산은 10억이 넘어가야지 0.4거든요. 맞죠? 근데 종합 합산은 1억만 넘어가도 0.5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는 별도 합산이 세금이 셉니까? 종합 합산이 세금이 셉니까? 종합 합산이 한 10배 정도는 센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분리과세도 저율 분리과세가 있고 고율 분리과세가 있고 합산과세도 저율 합산이 있고 고율 합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4% 고율 분리과세 되는 것은 당연히 뭐죠? 예? 골프장 등이겠지. 그거 말하지 않아도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치성 재산이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사치성 재산인 거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토지한테는 뭐가 되겠다? 세율을 저율로 과세해야 되겠죠. 그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토지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토지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우리 국민학교나 중학교 다닐 때 산업의 분류 공부하셨죠? 산업의 분류 어떻게 공부해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렇게 공부했었잖아요. 맞죠? 1차 산업 토지가 뭐가 있어요? 1차 산업이 농업, 축산업 이런 거 있잖아요. 맞죠? 농지, 목장용지, 임야. 이게 1차 산업 토지잖아요. 2차 산업이 뭐예요? 2차 산업이 공업이지 공업. 그렇죠. 공장, 용지가 있죠. 공장 용지. 3차 산업이 뭡니까? 서비스업. 오랜만에 아는 거 나왔지. 여러분들 서비스업인데 생각해보면 우리 학원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 종목이 저 업종이 뭐라고 나왔냐면 교육 서비스업이야. 2층에 의료 서비스. 아셨죠? 음식 서비스. 건물이 주거용이 아닌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의 토지가 뭐가 된다? 서비스업용 토지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3차 뭐가 된다? 일반 영업용 건물의 구조토지. 일반 영업용 건물의 토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제가 평택시에 A 건물의 빌딩을 갖고 있어요. 그 토지가 2억이래요. 알겠죠? 그 다음에 같은 평택시 하늘 아래 또 하나의 B 빌딩이 있어요. 그것도 2억이래요. 토지가 2억이래요. 그럼 저는 강의를 안 하고 있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A 건물에 대한 A 재산세, B 건물에 대한 B 건물 재산세를 따로 내는 거예요. 아셨죠? 대신에 이 토지에 대해서는 아까 별도 합산과세가 누진세율이었잖아요. 각각 과세하면 몇 프로씩 과세하면 돼? 0.2%씩 과세하면 되지만 이게 합산되면 어떻게 됩니까? 4억으로 0.3에 대한 세를 적용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동일한 시, 군, 구 내에 있는 빌딩의 토지 가액끼리만 합산하는 걸 이걸 뭐라고 한다? 별도 합산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건물의 토지끼리만 합산하는 걸 뭐라고 한다? 별도 합산이라고 말을 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분리과세가 되거나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 이외의 토지는 다 뭐가 된다? 종합 합산 대상이 되는 거고요. 별도 합산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해하셨어 못하셨어? 이해 못한 것 같은데? 했어요? 모르겠어요? 아니 A가 있으면 A 건물이 있고 A 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B 건물이 있고 B 토지가 있으면 건물분 재산세는 합산되는 게 아니고 건물은 그냥 개별적으로 각각 재산세를 내면 돼. 근데 토지는 안 그렇다고. 토지는 분리과세되는 토지라면 상관없는데 이런 건물의 토지는 개별적으로 과세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 합산돼서 과세가 된다. 토지 가액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세율의 부담은 더 커지겠지. 무슨 세니까? 누진세니까. 아셨죠? 이렇게 과세가 되는 게 무슨 합산? 별도 합산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분리과세와 별도 합산과세가 되는 거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거 1단계 여기까지 1단계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분리과세가 되고 별도 합산과세가 되고 종합합산과세가 되는 거. 분리과세, 별도 합산과세. 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상대적으로 저율로 과세하고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뭐 하면 된다? 사치성 재산에서는 고율 분리과세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재산세 토지를 분리과세함은 저율로 과세하기 위함이다. OX, X죠. 저율 분리과세도 있지만 고율 분리과세도 있다라는 거.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자, 여기가 1단계인데 여러분들 104페이지 보시면 104페이지 보시면 재산세 세율 나와 있죠. 오늘 104페이지서부터 116페이지까지야. 104페이지서부터 116페이지까지가 토지를 분류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107페이지 보세요. 107, 108, 109 잘 읽어보세요 한번. 저는 안 읽을 테니까 잘 읽어보세요. 아셨죠? 아니 이걸 어떻게 배워? 못 외우지.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할 수는 없고 자 그래서 1단계 먼저 외우시고요. 그러니까 분리과세가 되고 별도 합산과세가 되는 것만 먼저 이해하시면 돼요. 아셨죠? 쉬워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구분하시고 사치성 재산은 고율 분리과세하면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116페이지, 115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래요? 115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뭐가 나와 있냐면 여러분들 종합합산과세가 되는 게 나와 있어요. 이게 2단계 이제 배울 건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배우지 말고 종합합산과세 되는 것만을 별도로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115페이지 보시면 농지로서 종합합산과세 되는 경우, 목장용지로서 종합합산과세 되는 경우, 그 다음에 공장용지로서 종합합산과세 되는 경우,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일반 건축물의 토지로서 종합합산과세 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1번부터 4번까지 여러분들 1번부터 4번까지를 이렇게 묶으시면요. 교집합이 생기는데 어떤 교집합이 생기냐면 첫 번째요. 결론 1번이에요. 농지, 목장용지, 목장용지 임야 중에서 도시지역 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도시지역 내라는 말이 나오면 뒤돌아보지 말고 이거 뭐가 된다? 종합합산과세가 되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종합합산과세가 된다. 아셨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게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이라면 무슨 과세 한다고요?
분리 과세하는 거예요. 도시 지역이 어딜 말하죠? 주상공이에요.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을 말합니다. 아셨죠?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한 10년 전인가 일산에 그 강의를 하러 갔었는데 어떤 분이 상담을 하러 왔어요. 어떤 상담을 하러 왔었냐면 자기가 공시지가 70억짜리 땅이 있는데 죽겠대요. 공시지가 70억 그럼 시사가 얼마였겠습니까? 어? 공시지가 70억짜리 있는데 자기 죽겠대. 왜 죽겠냐 그랬더니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거야. 세금을 얼마 내냐고 봤더니 1년에 내는 보유세가 한 1억 정도씩을 내는 거예요. 응? 평생 벌어도 1억을 못 버는데 매년 1억씩 세금을 내고 있는 거야. 왜 그렇게 내고 있는가 봤더니 그게 나대지예요. 나대지. 나대지 보니까 종합상가세가 되는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이런 재산세 토지가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좀 이따 배울 거거든요. 이런 종부세는 분리과세는 종부세가 안 되고요. 별도 합산과 종합 합산이 종부세 대상이 돼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도 내야 되고 종합부동산세도 내다 보니까 세금이 아주 급격히 늘어난 거야. 이게.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들 양도소득세 할 때 비사업용 토지가 나오거든요. 그때 당시 비사업용 토지가 양도세가 60%였어. 60%. 예? 비사업용 토지는 이렇게 종합합산과세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담을 온 이유가 재산세가 많이 내니까 이걸 그냥 처분하려고 양도세를 계산해 보려고 왔는데 양도세를 계산해 봤더니 32억이 나오는 거예요. 양도세만 32억이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엄청나죠? 미친 거지 이것도. 그렇죠? 1억씩 세금을 내고 있자니 힘들고 32억 내고 팔자니 더 미친 짓 같고 좋은 방법이 없냐는 겁니다. 있지. 네.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꼭 이거 기억하세요. 토지에 대한 세금을 줄이려면 무조건 종합합산을 벗어나야 돼. 별도 합산 과세가 되거나 분리 과세가 되게끔 만들어놔야 돼. 토지를. 이해하셨죠? 별도 합산만 돼도 세금이 10배 줄어들어.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종합합산이나 종합합산과세가 안 되는 토지가 좋은 토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나대지 상태에다가 그 일산 한복판에 아주 엄청난 상업지역 안에 있는 그 토지에다가 흙 뿌리고 씨앗 뿌려가지고 농작물 키운다고 그거를 농지로 인정해 줄 수는 없겠지. 그래서 아무리 농지 목장용지 임야랄지라도 어디 내에 있으면 도시지역 내에 있으면 이건 농지로 인정해주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도시지역이라 할지라도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어. 왜 그럴까요? 개발 제한구역이거나 녹지지역이라 하면 이건 인정해줘야 되겠죠. 아셨죠? 그래서 농지, 목장용지, 임야 중 어디 내에 있으면 도시지역 내에 있으면 뭐가 된다? 종합합산과세가 된다. 하지만 도시지역이라 할지라도 개발 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이라면 뭐가 된다? 분리과세가 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결론이에요. 두 번째 결론. 그래서 두 번째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 자, 목장, 공장, 일반 건물의 부수 토지 중 기준 면적 뭐가 나온다며? 초과라는 말이 나온다. 기준 면적 초과라는 말이 나온다면 뒤돌아보지 마세요. 뒤돌아보지 말고 뭐가 된다? 종합 합산과세가 된다. 기준 면적 초과라는 단어가 나온다면 뒤돌아보지 말고 뭐가 된다? 종합 합산과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00평의 목장용지가 있는데 그 10,000평의 목장용지에 보니까 소 한 마리 뛰어놀아. 응? 그 10,000평을 다 목장용지로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방세법에서는 소 한두 당, 돼지 한 마리당, 닭 한 마리당 뭐가 있다? 기준 면적을 이렇게 별표로 정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 한 마리당의 기준 면적이 초과되는 면적이 있다면
살상의 목적 논지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어찌됐건 기준 면적 초과라는 단어 나오거든 예외 없어. 그냥 무조건 뭐예요? 종합이야.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자 분리나 별도 합산 대상이 돼야 될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종합이 돼야 되는 토지들의 사유인 거예요. 아셨죠? 하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종합상가세 되는 거 방금 얘기했지만 근본적으로 종합상가세 되는 거 뭐가 있다? 나대지. 정착물이 없는 건물이 없는 토지가 지상 정착물이 없는 토지 있겠죠? 이런 나대지라든지 뭐가 있다? 잡종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보실래요? 6번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토지 중 그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속 토지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좀 이렇게 하면 건물의 가액이 토지 가액에 몇 프로에 미달돼요? 2%에 미달되는 경우 건물의 가액이 토지 가액에 2%에 미달되는 경우예요. 네? 그럼 아까 그 70억짜리 땅 돌아가서 방법이 전혀 없느냐? 있어.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건물을 짓는 방법이지. 맞죠? 근데 건물을 뭐 뚝딱뚝딱 지을 수는 없고 계획을 짜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전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봤더니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컨테이너 박스는 건물이에요, 아니에요? 어? 그럼 건물의 정의가 뭐지? 지붕, 기둥 또는 벽이라고 하지만 그 전제는 지상에 정착해야지. 맞죠?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로만은 건물이 될 수 없지만 이게 지상에 정착하여 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이때는 뭐가 될 수 있다? 정착물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 컨테이너 박스 몇 개 사다가 그 토지에 심어 놓으면 그 토지는 뭐가 되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건물의 가액이 토지 가액에 몇 프로 미달되면 2%에 미달되면 건물로 보지 않겠다는. 그럼 그 뭐랑 똑같은 거예요? 나대지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셨죠? 물론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이긴 하지만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몇 프로예요? 2%. 옛날엔 이거 3%였어요. 3%. 3% 그러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 몇 프로다? 2%.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자, 이 정도 개념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무허가 건물의 부수토지. 무허가 건물의 부수토지. 그래서 무허가 건물의 부수토지. 자, 쳐보실래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무허가라는 단어 빼면 뭐죠? 건물의 부수토지죠. 이 건물의 부수토지는 뭐가 돼야 되지? 건물의 부수토지는 뭐가 돼야 되지? 별도 합산이잖아. 아니 건물의 부수토지는 별도 합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의 토지는 뭐가 돼야 돼? 아니 원래는 건물의 부수토지는 별도 합산이 돼야 되는데 무허가 건물, 이 무허가라고 하는 건 위법 불법 건축물이잖아요. 이런 위법 불법 건축물의 소유자한테 세금을 오히려 더 싸게 주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건물의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건물의 토지는 무슨 과세하겠다? 종합 합산 과세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 얘는 근본적으로 종합 합산 과세돼야 될 토지고 얘네는 분리나 별도 합산 과세가 돼야 될 토지 중에서 종합 합산 과세가 되는 경우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셨죠? 네, 그래서 개념들 기억하시면 되겠다. 다만 여러분들 107페이지 한번 돌아가 볼래요? 106페이지. 106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여기가 2단계예요. 이렇게
종합 합산과세 되는 것만을 외우는 건 이걸 2단계. 여기까지만 또 외우시면 돼요. 종합 합산과세 되는 것만 별도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3단계. 마지막 3단계. 3단계 뭐가 있냐면 106페이지 보시니까 공장 용지인데 공장 건물에 부수된 토지예요. 공장 건물에 부수된 토지. 그래서 여러분들 공장 건물에 부수된 토지인데 자 이것도 좀 복잡하긴 한데요. 이 공장 건물이 지역이 읍면지역이냐냐 시지역이냐 나눠지고요. 시지역은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외에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읍면지역과 산업단지 공업지역 내에서는요 기준면적 이내는 뭐가 되고 분리과세가 되고요. 기준면적 초과는 뭐가 된다? 종합상과세가 됩니다. 그 외 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는 기준면적 이내는 뭐가 되고요? 별도합산과세가 되고 기준면적 초과는 종합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장 건물의 토지가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분리과세가 되기도 하고 별도합산과세가 되기도 하고 뭐가 되기도 한다? 종합상과세가 될 수도 있는 유일한 토지야. 공장 용지는. 아셨죠? 그런데 너무나 간단한 건 기준면적 초과라는 단어가 나오거든. 기준면적 초과라는 말 나오거든. 무조건 뭐가 된다? 무조건 종합이 되는 거죠. 무조건 종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무조건 종합이 되는 거다. 그러면 기준면적 이내가 중요한데 기준면적 이내는 별도 합산이 될 거냐 분리과세가 될 거냐 요 둘 중 하나 결정하면 되겠다. 맞죠?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도 공장 용지이지만 말 그대로 공장을 빼버리면 뭐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는 근본적으로 뭐가 돼야 되지? 그렇지. 별도 합산과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하지만 그 건물이 공장으로서 읍면지역과 산업단지, 공업지역 내에 있다면 그때만큼은 무슨 과세하겠다? 분리 과세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학원 있는 데가 대표적인 상업지역이겠지. 맞죠? 우리 건물의 1층에 병원이 아니고 만약에 기계를 만드는 공장이었다고 봐요. 그러면 이런 상업지역이나 이런 주거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공장은 공장으로 보겠다 안 보겠다? 공장으로 안 보겠다는 거야. 공장으로 안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물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공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어디 내에서만? 읍면지역과 산업단지, 공업지역의 공장은 공장 건물로 인정해 주겠지만 그 외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는 공장 건물은 공장 건물로 인정하지 않고 공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지 건물에 부수된 토지에서 제외시키는 건 아니니까 기준면적 이내는 뭐가 된다? 별도 합산과세가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장 건물이 공장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역은 어디 내에서만? 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 내에서만 그렇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뭘로 인정하지 않겠다? 공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공장으로 인정하지 않겠지만 대신에 건물에 부수된 토지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리과세까지는 안 되고 뭐 해주겠다? 별도 합산과세만 하겠다라는 거지.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게 3단지. 여러분들 공장 용지, 공장 건물의 토지가 나오거든 기준 면적 이내를 잘 보셔야겠지. 아셨죠? 이렇게. 그러면 107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 공급 목적용 토지가 있거든요. 공급 목적용 토지가 있는데요. 이 공급 목적용 토지 그래서 몇 가지 여러분들 이거 107페이지, 108페이지, 109페이지, 110페이지까지 내용이 나와 있는 걸 어떻게 외워 이거를.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각종 공사가 보유한 토지예요. 근데 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이런 공사가 뭐예요? 공기업이 뭐예요? 공기업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기업이 누굽니까? 한전. 그럼 왜 공사라고 하지? 응? 왜 공기업이라고 하죠? 응? 공익? 이런 공사 또는 공기업 이런 기업들은 정부 투자 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정부가 51% 이상의 지분 등을 가지고 행사하고 있는 주식 이런 법인들이 뭐가 된다? 공사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아셨죠? 이런 공사들이 주택 등을 공급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들 뭐 하겠다? 분리 과세해야 됩니다. 아셨죠? 두 번째 여러분들 염전이 있어요. 염전이 있고요. 여러분들 동그라미 27번에 가보면 터미널용 토지 같은 게 있어요. 터미널용 토지 같은 거 아셨죠?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만. 오늘은 그냥 딱 이 수준까지만 공부를 할게요. 이게 그래서 나머지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 모의고사 문제나 또는 문제풀이 할 때 이런 것들 정리를 할게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번 차의 공부는 그냥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정도만 좀 외워두고 계세요. 아셨죠? 이것만 외우셔도 문제는 다 풀려요.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는 다 풀리는데 여기서 안 나오는 문제들 많이 있긴 있어요. 요즘에 아주 그냥 시험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저 귀색통에서 별개의 토지를 다 문제를 내는데 그런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 아니면 답이 이거 이렇게 공부하는 데서 안 나오는 문제가 있다면 그 답은 몇 번? 3번. 아셨죠? 그래서 오늘 배운 것 위에서 문제가 나오면 답이 3번이야. 아셨죠? 예. 안 믿는데 여러분들 116페이지 가보실래요? 116페이지에 기출문제 있죠? 자, 상당히 문제가 어려웠어요. 보시면 부가함에 있어서 과세 대상의 구분상 별도 합산돼서 분리과세 대상이 같은 것만 묶인 것은 여러분들 기억번 이면 뭐 해야 돼요? 분리과세죠. 체육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여러분들 사치성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은 사치성 대상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근데 회원제 골프장이 토지 중 원형이 보존되느냐? 모르겠네. 예? 자, 과세금연제 염지를 사용하고 있는 토지. 예? 분리과세죠. 그럼 답은 뭐가 돼야 돼? 기억하고 디귿이 돼야 되겠죠. 맞죠? 근데 기억 디귿이 없지. 맞습니까? 기억 디귿이 없어.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3번이지. 3번. 니은 니을입니다. 니은 니을. 그래서 조금 억지인 것 같지만 니은하고 니을이 뭐가 되게 되면 별도 합산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토지들이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토지들을 어떻게 공부할 거야.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하나씩 다시 공부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요. 아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고 디귿이 뭐가 된다? 분리과세가 된다는 것만 우선 알고 계시라고요. 2번하고 니은하고 니을번이 왜 별도 합산과세가 되는지는 나중에 별도로 다시 공부할 거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셨죠? 좀 쉬었다가 할게요.